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이 실제로는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이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단적인 실험을 상상해보죠. 오늘부터 우리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뿐입니다. 다른 모든 음식과 음료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체중의 약 62%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은 55% 정도를 차지하죠. 뇌조직 같은 경우에는 무려 73%가 물이고 심지어 뼈까지도 31%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조절하며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분을 세포로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의 윤활유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발생 확률도 상당히 줄어들고 특정 종류의 암 발병률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어요. 신장 결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물이니까 물만 마셔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 외에도 수많은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거든요. 물만 섭취하는 생활을 시작한다면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해독 과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고 곧 문제가 시작됩니다.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극심한 배고픔과 함께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런 현상을 영어로는 행그리라고 부르는데 배고픔을 뜻하는 헝그리와 화남을 의미하는 앵그리를 합친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통해 포도당을 공급받는데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대략 24시간 정도면 거의 다 떨어지고 근육에 있는 것도 48시간을 넘기기 어렵죠. 이때부터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되면서 다른 에너지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발전기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하루에 2kg씩 빠지는 경우도 흔하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분과 전해질 손실 때문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들이 균형을 잃으면서 탈수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물만 마시는데 탈수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마치 소금 없는 물을 계속 마시면 오히려 몸의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세포 내외의 삼투압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 안의 물까지 함께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인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몸은 케토시스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포도당 대신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이 시기에는 잠시 컨디션이 나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조금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와 같은 상황입니다. 몸이 비상체제로 돌아가면서 잠시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케톤체는 뇌에서도 포도당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체지방률이 생존 기간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지방 1kg은 대략 7,7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기초 대사량이 1,500칼로리라고 가정하면 10kg의 체지방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5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계산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기초 대사율이 계속 변하고 몸의 효율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해요. 또한 나이, 성별, 기존 건강 상태, 활동량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체지방이 모두 소모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더 이상 분해할 지방이 없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포도당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당신생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심장도 결국 근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펌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기관인데 연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맥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는 분당 60-100회 뛰는 심장이 4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이는 심장이 약해져서 더 이상 강하게 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도 90에 60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죠.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인데 혈류가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근육량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얼굴도 움푹 들어가면서 해골 같은 모습이 되죠. 이때 체중 감소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만 대신 근육이 빠지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크레아티닌, 요산,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들이 늘어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요. 신장은 이런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나빠져요.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 생성도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죠.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관련된 호르몬이고 도파민은 의욕과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것들이 부족하면 삶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집중력도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몇 줄 읽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지거나 아예 글자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간단한 계산조차 어려워지고 기본적인 판단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소화기 계통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복통이나 구토가 자주 발생해요.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산이 분비되는데 들어오는 음식이 없으니 위벽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도 완전히 깨지면서 유해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유익균들이 장벽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이런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각종 세균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장벽의 투과성도 증가하면서 이른바 새는 장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장벽이 유해한 물질들을 차단해 주는데 영양 부족으로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들이 혈액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한 달에서 5주 정도가 지나면 영양실조가 본격화되면서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와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됩니다. 손톱과 발톱도 약해지면서 쉽게 부러지거나 갈라집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이는 모발과 손발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또한 상처 치유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면서 작은 상처도 몇 주씩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의 붕괴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혈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는 면역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작은 감염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기아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림프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흔한 질병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해지죠. 또한 상처 부위의 세균 감염 위험도 극도로 높아집니다. 5주에서 6주가 지나면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뛰어요. 이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심해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체온 조절 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열 생산량이 감소하고 피하 지방도 거의 사라져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고 겨울에는 체온 유지가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손발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말초 혈관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부상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나트륨과 칼륨 농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심장 리듬 장애나 근육 경련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농도의 급격한 변화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간 기능도 점차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각종 효소와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독소 해독 능력도 크게 떨어지면서 체내의 유해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변화도 극도로 심각해집니다. 집중력이 거의 사라지고 판단력도 크게 떨어져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는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들이 모두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도당은 뇌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를 소비하는 기관이거든요. 기억력 장애도 심각해집니다. 단기 기억은 물론이고 장기 기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무런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 전두엽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6주에서 7주 정도가 지나면 수면 패턴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음이 쏟아져요.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 피로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악몽이나 불면증도 심해집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잠들기 위해 누워도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쉽게 잠들 수 없게 됩니다. 8주에서 10주 정도가 지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릅니다. 체중은 원래의 70% 이하로 떨어지고 모든 장기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요. 심박수는 분당 40회 이하로 떨어지고 혈압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집니다. 체온도 3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지죠. 이 시기에는 작은 감염이나 스트레스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모든 시스템이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심부전이나 장기부전증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간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되면서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응고 기능도 떨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계속 피가 나거나 반대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응급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수액 공급과 전해질 보정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2단계까지 가면 회복 가능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7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인체의 놀라운 적응 능력입니다. 물론 이는 개인차가 크고 초기 건강 상태나 체지방률, 나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젊고 건강하며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70일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는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불행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극한 실험을 70일간 견뎌냈다면 즉시 응급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를 제급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굶었던 몸에 갑자기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면 전해질 균형이 급격히 변하면서 심장이나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수액과 전해질 용액부터 시작해서 점차 묽은 미음이나 수프 같은 것들을 조금씩 섭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고 근육량을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면역 기능이나 인지 기능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위험성이 높죠. 기억력 장애나 인지 기능 저하, 성격 변화 같은 증상들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극한 실험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권장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만 마시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실험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균형 잡힌 식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죠. 70일이라는 기간 동안 물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력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시도해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적응력은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는 물 대신 다른 것만 마신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콜라만 마신다면 말이죠. 설탕과 카페인, 각종 첨가물로 가득한 탄산 음료만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정말 궁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실험 역시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끝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식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